네, 매일 아침 지나치지 말고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생각되는 뉴스픽 시간이죠. 뉴스 맡은 한동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좀 사명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네. 자, 첫 번째 이슈 있습니다. 김만배 씨, 화천대유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알려진 김만배 씨 관련해서 그동안에 녹취록이 이제 제대로 공개된 적이 없었는데 예. 녹취록이 공개가 되면서 역시 곽상도 전 의원, 그 아들을 통해서 50억 받았다고 하는 곽상도 전 의원이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곽상도 전 의원이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녹취록에 따르면 김만배 씨는 2020년 4월 4일 날 정회계사를 통화한 당시에 병채 아버지는 돈 달라 그래. 병채 통해서라고 했는데 통화에 등장하는 병채는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곽병채 씨고, 그러니까 50억을 받았다는 퇴직금으로. 네. 예. 아버지는 이제 곽상도 전 의원인데 결국 통화 내용대로라면은 곽 전 의원이 곽병채 씨를 통해서 금품을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김만배 씨는 곽병채 씨에게 아버지가 무엇을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고, 곽병채 씨는 아버지한테 주기로 했던 돈 어떻게 하실 건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만배 씨는 한꺼번에 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양전무, 화천대유 임원인 양전무보다 많으니 한 서너 차례 잘라서 너를 통해서 줘야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실제로 화천대유는 양전무에게 50억을 지급을 했고 곽병채 씨에게도 퇴직금 50억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실제 이 양전무라고 하는 사람이 화천대유 초창기부터 근무를 했던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뭐 그분은 당연히 거기에서 적을 두고 일을 했으니까 돈을 주겠죠. 근데 그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곽상도 의원에게.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거는 돈을 줘야 된다. 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는 곽상도 의원도 네. 너네들은 나에게 돈을 줘야 돼 라고 생각한다는 거고, 네. 중간에 끼어있는 아들도 우리 아버지에게 너네들은 돈을 줘야 돼 라고 생각한다는 거고, 곽상도 의원에게 돈 주는 거는 너무 당연하게 다들 인식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럼 핵심은 이거죠. 곽상도 의원은 무엇을 했길래 그렇게 당당하게 50억이나 되는 돈을 달라고 하느냐. 그 돈을 합법적으로 달라고 할 수 있다면 돈을 받는 방식이 그렇게 복잡할 것 같지가 않은데, 여러 번 나누어서 돈을 줘야 되는 게 왜 골치 아프다라고 말하는 거는 돈을 줄 명목, 방식 이런 것들이 좀 정상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니까 뭔가가 불법적이고 뭔가가 이상하구나라는 걸 생각해 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는데 네. 김만배 씨가 정여경학 회계사에게 통화하면서 네. 화천대유가 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했고, 로비를 받은 공무원들이 사업에 협조를 해주고 있는지 곽병채 씨가 파악을 해서 김만배 씨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본인이 의원이라고 하는 신분을 이용해서 어쩌면 화천대유 초창기 일할 때 뭐 인하과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아주 정말로 적시적소에 필요한 그런 도움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네. 알선 수재 같은 일을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네. 보여지는군요.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은 곽상도 씨가 돈 달래라고 하는 내용은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미 드러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구속이 안 됐단 말이에요. 역시 검찰 출신들은 빠져나갈 가능성이 매우 많은가 보다. 이것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요. 하여간에 법조인들 문제가 많죠.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50억 클렉에 등장한 인물들이 쭉 나오니까 김만배 씨 처음에 그랬잖아요. 이거 그냥 내가 농담으로 얘기한 건데 이걸 가지고 왜 시끄럽게 하느냐. 네.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녹취록을 보니까 그게 아니네. 아주 예. 구체적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도 뭔가 일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다른 사람의 이름도 나오고 금액에 대한 배분 계획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영학 회계사가 그러면 이제 총 6명을 말을 했고, 네. 그럼 곱하기 50하면 300억이네 이렇게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곱하기 50하면 300억이나 되는 돈을 왜 주냐고요? 그냥 주냐고요? 아니잖아요. 네. 뭔가 했으니까 좋겠죠? 그 뭔가가 뭐냐고요? 그러면 그 뭔가가 뭐냐고를 검찰이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어느 알았는데 정도는, 왜 일을 제대로 안 했을까요? 검찰은 일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넘어가는 사람일까요? 야, 정말 우리나라 검찰들은 대단합니다. 법원들은 왜 그럴까요? 이런 사람들을 왜 풀어주고 있을까요? 참 이상합니다. 좋아요. 자, 두 번째. 법원이 열린공감TV,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통화 내용 대부분을 방송해도 좋다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건 뭡니까? 네, 그래서 사생활 관련 부분만 제외하고 대부분 공개해도 된다고 판단을 했고요. MBC 스트레이트 가처분 당시에 공개를 금지했던 게 이제 수사 관련 내용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개를 해도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사생활 부분을 제외한 전체 내용의 공개를 허용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대신에 이명수 씨가 참여하지 않은 대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 금지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왜냐면 이명수 씨하고 김건희 씨 간에 1대1로 전화를 해가지고 나온 내용 뭐 이런 것들은 뭐 둘 간의 대화니까 이게 통신비밀보호법에 걸릴 일도 없고 당연한 건데 본인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 대한 것들은 뭐 남의 대화를 가지고서 예.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 이런 내용인 거겠죠. 예.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네요. 사실 이 민사 50부 재판부는 저도 여러 번 이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아봤는데요. 채권자들이 뭐 신청하면은 잘 안 받아줘요. 김건희 씨가 채권자로서 신청하니까 기각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채무자들의 그 방어권 이런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나 봐요. 어쨌든 열린공감TV는 MBC 스트레이트 보도 이후에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걸 깐다 그랬는데 우리도 그렇게 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정말 깔 것이 그렇게 많은지 뭐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각 사람들이 보는 포인트나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보죠. 여러분들도 우리 방송 주의 깊게 봐주시고요. 우리 월요일날 누구 나오는지 초대 손님 저희가 방송할 건데 대담하는 그분 누군지 한번 기대를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요. 세 번째 이슈가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하고 홍준표 의원하고가 만났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을 쫓아다니라고 기자들이 그냥 앞에 쫙 깔렸었답니다. 어제. 네. 그렇죠? 네. 어제 이제 만찬 회동을 비공개로 했는데 이게 원래는 송파의 한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다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강남구 대치동 한 식당에서 이제 2시간 30분가량 이제 회담을 진행을 했고요. 네. 윤석열 후보는 홍준표 의원에게 선대본부 상임 고문을 맡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 의원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선결 요건을 제시를 했는데 첫 번째로 국정운영 능력을 담보할 만한 조치를 취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처가 비리는 엄단하겠다는 대국민 선언을 해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단 윤석열 후보는 긍정적인 의사를 표시했다고 하는데 이제 당 핵심 관계자들이 이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긍정적인데 또 핵심 관계자들은 부정적이다. 네. 윤핵관들은 또 싫어한다 이런 네. 얘기네요. 홍준표 후보가 사실은 막 처음에 이제 통화 녹취 관련해서 나오니까 뭐 화를 내고 그랬죠. 바보 같은 보수들이 뭐 어쩌지 이런 욕도 나오고 네. 그러니까 황당해했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또 그거 싹 지우고 자기 대선에 대해서 한 말도 안 하겠다라고 네. 했잖아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만났어요.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윤석열 후보가 왜 만날까요? 그렇게 여러 가지 해프닝이 있은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홍준표 후보 이제 입 좀 다물고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네. 하겠죠. 네. 여기서 홍준표 후보가 입을 다물고 윤석열 후보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될까요? 본인에게 뭔가 한 방을 확실한 걸 줘야 되겠죠.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는 당무 우선권이라고 하는 걸 행사할 수 있답니다. 네. 그러면은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의원은 의원인데 다음 내년 그러니까 앞으로 4년 후를 기대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5년 후를 결과적으로는 어느 정도 선에서는 타협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본인을 지지해주고 있던 2030의 지지세가 이준석 대표 쪽으로 지금 또 막 올라가고 넘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홍준표 후보가 끝까지 버틸 수는 없어요. 그러면 조건을 안 달고 그냥 알았어요 이러고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조건을 달죠. 본부장 리스크 해결해라. 특히 그 중에서 부장 리스크 해결해달라. 그럼 당연히 알았다고 할 수밖에 없죠. 부장 리스크 해결합니다. 우리는 없습니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좋아요. 그렇지만 또 그걸 옆에서는 아닌 척하고. 그래서 지금 지방선거 나간다는 소리도 있어요. 그래서 조용해졌다 소리도 있어요. 그건 확인된 거 아니에요. 우리 앞으로 지켜보기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보고요. 어쨌든 남의 팀, 원팀 되는지는 재미있는 시각으로 팝콘 먹으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한동희 기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요,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제가 이제부터 전투력을 지금 발휘해서 엄청 공격적으로 제가 아주 재미있게 방송 진행하려고 어젯밤에 잠을 자면서 아주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꿈도 꿨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